안녕하세요. 렛미스터디의 별입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제12편 실무교육 세 번째 시간이고요. 가지고 계신 실무교육 책이랑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동작 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차회로 감지기, AB 감지기가 둘 다 작동하게 되면서 화재 신호를 수신기 쪽에 보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해당 구역 내 출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 기동 장치, 즉 수동 조작함 내에 수동 조작 스위치를 눌러서 수신기 쪽으로 화재 신호를 보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전달된 화재 신호는 수신기에서 지연시간 타이머를 작동시키고 화재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해당 구역에다가 사이렌 경보를 울려주게 됩니다. 이때에 전기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동 폐쇄 장치라면 이때 작동하게 되고요. 환기팬 정지 또한 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신기에서 전달된 전기적 신호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작동시켜 주는데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되면서 파괴침이 나오면서 기동용 가스 용기를 개방시키게 됩니다. 기동용 가스 용기의 가스가 방출이 되면서 선택 밸브를 열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용기를 열어주게 됩니다. 개방된 저장 용기에서 소화 약재가 방출이 되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켜주게 되고 압력 스위치의 전기적 신호는 수신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수신기 쪽에 전달된 이 전자적 신호가 화재 방출 표시 등 세 가지를 켜주게 되는데 이 제어반, 이 수신기 안에 있는 화재 방출, 가스 방출 표시 등과 수동 조작함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출 표시 등, 그리고 출입문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방출 표시 등까지 켜주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동하던 가스는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때에 이 압력에 의해서 댐퍼가 작동하게 되고 댐퍼가 작동하면서 급기야 배기를 담당하는 기계가 정지가 되면서 밀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던 가스는 방출 헤드를 통해서 소화 약재가 분사되게 되는 거고 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교차회로 감지기가 작동을 하거나 수동 조작 스위치를 통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데 둘 다 아무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때 이 신호를, 화재 신호를 제어반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제어반은 수신기랑 좀 같은 말이에요. 이 제어반에서 지연 시간 타이머가 작동을 하고 화재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해당 구역에다가 사이렌 경보를 울려주게 돼요. 전기식으로 자동 폐쇄 장치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때 작동하게 되고요. 환기팬 정지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제어반에서 전기적 신호를 솔레노이드 밸브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솔레노이드 밸브에 작동되면서 파괴침이 나와서 격발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격발된 침이 기동 용기를 개방해주고 기동 용기에 저장되어 있던 가스는 선택 밸브를 개방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저장 용기를 개방해주면서 저장 용기에 들어있던 소화 약재가 배관을 타고 나오게 되고요. 배관을 통해 나온 소화 약재가 압에 의해서 압력 스위치를 작동시켜주게 됩니다. 이때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면서 전기적 신호를 다시 제어반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그때 방치 표시 등 3개가 켜진다고 했어요. 해당 구역 내 출입문 상단에 있는 방치 표시 등과 수동 조작함에 있는 방치 표시 등, 그리고 제어반에 있는 가스 방출 표시 등까지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관에서 있던 가스가 이동을 하면서 댐퍼를 작동시켜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급기와 배기를 담당하는 기계를 정지시켜주는 거예요. 밀폐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앞 때문에 작동하는 자동 폐쇄 장치를 만약 설치한 경우에는 이때 자동 폐쇄 장치가 동작을 하게 되면서 해당 구역이 밀폐가 되고 해당 구역에다가 약재를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QR코드 확실히 확인을 하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하니까 본 교재를 통해서 QR코드 익히시고 한번 동영상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솔레노이드 격발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격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시험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은 기동 용기에서 선택 밸브에 연결된 조작 동간을 분리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장 용기에 연결된 개방용 동간을 분리한다고 했는데 이 동간을 분리해주는 이유는 기계가 오작동을 하거나 혹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게 되면 가스가 분출되겠죠. 그럼 너무 위험하니까 그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간을 분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어반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연동 상태에 있던 조작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옮겨주게 됩니다. 이것도 격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동 용기함에 있는 기동 용기와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를 할 텐데 처음에 위험하기 때문에 격발되지 않게 뒤쪽에다가 안전핀을 체결해 주고요. 기동 용기와 연결된 부분을 분리를 해주고 분리된 솔레노이드 밸브의 뒷부분에 있던 안전핀을 제거를 해주면서 격발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격발 시험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다 작동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건데 아까 저희가 제어반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조작 스위치를 통해서 연동 상태에 있던 걸 정지로 바꿔줬었는데 다시 연동 상태로 바꾼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자체를 이용해서 시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뒤에서 쳐주게 되면은 파괴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수동 조작함을 작동하는 방법인데 방호구역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 조작함을 작동하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지되어 있던 솔레노이드 밸브 조작 스위치를 연동으로 바꾼 다음에 시험을 하는 겁니다. 수동 조작하면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때 제어반에서는 수동 조작 표시등과 화재 표시등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는 연동 상태이고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감시 제어반 상태는 이렇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도 꼭 작동을 해야 돼요. 30초가 꼭 작동을 하겠죠. 30초 있다가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연시간 타이머도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교차 회로 감지기를 동작시키는 방법인데 뭐 회로 시험 스위치를 돌려서 감지기를 작동시킬 수 있겠죠. 이때 감지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역시 지연시간 타이머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연시간 타이머에도 숫자가 떠져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아까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연동 상태를 바꾼 다음에 저희가 조작을 해줘야 되는 건데 화재 표시 등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제어반 각각의 제어반 상태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어반에 있는 수동 조작 스위치를 조작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좀 달라요. 저희가 원래 준비를 할 때는 이걸 정지 상태로 놓는다고 했는데 이때는 저희가 원래 시험을 할 때는 연동 상태로 놔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수동으로 바꾼 다음에 이 기동 스위치를 눌러서 직접적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역시 화재 표시등도 들어와야겠죠. 이 부분이 다른 시험 방법과 좀 차이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 감시 제어반의 상태와 화재가 일어났었을 때 감시 제어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평상시에는 이 상태였다. 연동으로 되어 있고 전압 지식의 정상, 그 다음에 표시 등도 교류 전원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감시 제어반의 상태를 보자면 AB 감지기 불 들어와 있겠죠. 지연시간 타이머 작동했으니까 요거 뭐 지연시간 떠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방출 표시 등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화재 표시 등에도 불이 들어와 있겠죠. 그 다음에 수동 조작 스위치를 이용해서 혹시 화재를 처리했었을 때 그 다음에 감시 제어반 상태를 보자면 수동 조작 스위치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 똑같이 타이머에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전기실 방출, 가스 방출했었을 거니까 방출 표시 등에 들어와 있어야겠죠. 이건 지금 화재가 났었을 때 그냥 상태예요. 화재 표시 등 들어와야 되고 정상이랑 교류 전원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감지기를 이용했었을 때 가스가 방출됐었을 때 감시 제어반 상태랑 수동으로 조작했었을 때 가스가 방출됐었을 때의 이 감시 제어반 상태입니다. 상태가 끝난 게 아니고 그게 가스가 방출될 때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 시 동작 확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렇게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시험을 하는 방법에서 뭘 도대체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거인데 제어반에서 화재 표시를 확인해야 되고 해당 구역에 사이렌이 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지연 장치의 지연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나오는지 격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 폐쇄 장치의 작동 및 환기 장치 정지가 되는지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지금 밑에 보시면 이게 그
압력 스위치인데요. 요거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요 윗부분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 위로 올리면 수동으로 조작을 하는 건데 이 압력 스위치를 조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방출 표시등이 세 가지가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출입문 상단, 해당 방호 구역 내에 출입문 상단에 있는 방출 표시등과 수동 조작함, 해당 구역 내 출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 조작함의 방출 표시등, 그리고 제어 안에 가스 방출 표시등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험이 끝나면은 요거 다시 눌러서 원 상태로 복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스계 소화살비 점검 후 복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화재 점검 후에는 기계에다가 복구가 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복구 버튼을 눌러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수동 조작 스위치를 다시 정지 상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때 이 작업을 안 하게 되면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격발을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정지 상태로 놓아주고요. 격발되었던 솔레노이드 밸브를 원상태로 복구를 해주고 안전핀을 체결을 해서 기동 용기에다가 결합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기동 용기에 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어반의 상태를 원래 있던 상태로 바꿔주고요. 연동 상태로 다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연동 상태까지 끝난 다음에 안전핀을 저희 꼽아놨던 거를 다시 분리를 해주고 조작 동간을 저희가 분리를 했었는데 선택 밸브랑 저장 용기에 조작 동간을 분리를 했었죠. 그거를 다시 원상태로 결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해서 다 끝났는데요.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실무교육 책을 푸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영상이랑 꼭 같이 시청을 해보시고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